사모곡 이원재. 세월이 물같이 흐른다고 하지만 고운 울엄마 품속에서 지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엄마와 헤어진 지가 벌써 7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곱디 고왔던 울엄마 김영숙은 1903년생으로 지금 살아계시다면 117세이시다. 나의 고향은 평안북도 남시라는 작은 마을. 아버지가 부모님을 모신 관계로 유산을 많이 받아 분홍으로 잘 살았다. 이 경랑의 시대에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세월을 만나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의 애틋한 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나는 살아왔다. 우리 엄마는 아들 넷, 딸 둘, 6남매를 낳으셨으나 여동생은 소아마비로 일찍 죽고 해방둥이 막내딸과 북에서 끝까지 살다 돌아가셨다. 나는 둘째 아들로 1926년에 태어나 지금 내 나이 94세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북쪽 하늘을 향해 외치곤 했다. 그러나 메아리만 들릴 뿐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내가 바라는 마음은 엄마는 분명히 천국에 계실 것인즉 언젠가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길 바랄 뿐이다. 나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기억이 없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기억이 늘 난다. 우리 형제는 외할머니를 얼룩소라고 불렀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외할머니가 불 속에 있는 어린 엄마를 구하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엄마를 이불에 씌워 가지고 나왔다. 엄마는 깨끗한데 그때 외할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 얼룩소가 되어버렸다. 엄마는 항상 외할머니에게 죄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엄마를 위해 외할머니는 생명을 바쳐가며 불구덩이 속에서 어머니를 구해내셨다. 할머니 또한 어머니이니까 딸인 엄마를 구했던 것이다. 아마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형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어린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다. 농사뿐만 아니라 삼배 씨를 뿌리고 삼배가 자라면 삼배 씨를 뽑아 옷을 만들었다. 누에를 키웠고 누에가 늦잠을 자고 나면 뽕을 많이 먹을 때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 뽕잎을 따느라 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명주씨를 뽑아 제일 먼저 아버지 바지 저고리를 만드셨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이셨다. 엄마는 나에게는 명주 수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 날씨에 목에 감으면 따뜻해서 항상 지니고 다녔다. 가을엔 목화를 수확해서 실을 뽑아 틀에 무명천을 짜서 이부자리까지 만드셨다. 우리 고을에 변화가 일어났다. 저수지와 염전을 만들고 농경지에 필요한 수로를 만들었다. 우리 소유의 전닭 가운데로 수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현찰 보상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방탕생활을 하며 노름을 해서 엄마를 괴롭혔다. 자연 엄마와 아버지는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항상 엄마가 지셨다. 어느 날 한밤중에 누름장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심한 화상을 입고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셨다. 엄마는 나를 얻고 심리가 넘는 하나밖에 없는 허이곤 의원을 찾아가 애들 아버지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허 의원이 말을 타고 집으로 왕진을 오셨다. 허 의원의 치료를 받은 아버지는 완치되었는데 이렇듯 엄마는 온 가족을 혼자서 관리하고 보살피셨다.
나는 형제들 중에도 특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항상 엄마 곁에 붙어 다녔는데 동네 아낙들은 나를 보면 내가 딸이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엄마도 마치 나를 딸처럼 사랑했다. 형과 동생은 학교에 다녔는데 어머니는 나를 집에서 직접 한문 천자문을 교육시키셨다. 그러다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명명학원이 생겨 나는 4학년에 편입했다.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탄 기억도 있다. 내가 15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하는데 마침 중국에 사시는 사촌형이 고향을 방문차 오셨다가 나를 보시고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큰 뜻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신의주, 평양 아니면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엄마 곁을 떠나기가 싫었는데 도리어 엄마가 적극적으로 유학을 권유하셨다. 나는 할 수 없이 사촌형을 따라 기차로 이틀이나 걸리는 넓은 세상을 향해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중국 태원역에 이르니 온 친척들이 나와 영접해 주었다. 집에 도착하니 제2의 부모인 사촌형 네분의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감사했다. 중국에서 일본 소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4년제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때 공부한 기억은 별로 없다. 매일 군수공장에 가서 일본 놈들 전쟁 물자나 만들었다. 나는 사촌형과 형수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그때 입었다. 내 나이 19살에 시골에서 하늘천 따지를 배우다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징직 검사를 받기 위해 고향에 들렀다. 1945년 3월이었다. 건장한 청년으로 변한 나에게 동네 부잣집 아주머니가 고이 키운 막내딸을 내게 주겠다고 청혼이 들어왔다. 그때 나는 무슨 이유인지 겸손하게 거절했는데 어머니 또한 나의 행동에 만족함을 표하셨다. 2차 대전 시 일본 패망의 때가 왔다는 메시지로 B-24, B-29 폭격기가 매일매일 하늘을 날았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에 우리 대일본 제국은 미 영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한다는 방송을 듣고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알았다. 1946년 5월 천진에서 미 해군 수송선에 탑승하여 부산에 도착해 3개월간 머물다가 엄마가 궁금하여 9월에 38선을 넘어 평안북도 고향 남시로 돌아갔다.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우랴. 그러나 엄마와의 만남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이미 북은 공산당이 들어섰고 우리 집안은 살얼음판이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민청에 의해 숙청당했고 젊은 남녀 30-40명이 꽹가리를 치며 큰아버지 집을 3바퀴 돌고 나서 집안의 모든 가구를 집어던지며 일본 놈의 앞잡이로 얼마나 농민의 피를 빨아먹었느냐며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산간 벽지로 내몰았다. 놀란 것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셋째 큰아버지를 청년 2-3명이 끌고 나와 마당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진문들의 대못을 받고 출입을 금했다. 너무도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1947년 3월 13일 남으로 도망치다시피 내려왔다. 엄마의 권유였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남으로 내려보내셨다. 그때 나와 같이 엄마를 모시고 남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아직도 속 울음을 울고 있다. 그리고 73년간 지금까지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가 해방둥이 딸을 데리고 지나신다는 이야기는 6.25 종전 2년 후에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다. 내 나이 94세.
어머니 생전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자식이요 아들이다. 1947년 3월 13일 어머니와 이별한 지 73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고운 우리 엄마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립다. 다시 한번 엄마를 불러본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